자, 물리원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운동량은 잘 기억하고 있겠죠?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이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일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할 때 우리는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힘과 이동 방향이 각 세타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일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힘은 힘의 방향 중에서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도 있고,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한 힘도 있는 것입니다. 즉, fx와 fy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fx와 fy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x만큼만 이 물체에게 일을 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fx를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해야 합니다. fx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크기는 f, 힘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의 양을 구할 때는 이 힘의 크기 f 곱하기 이동거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값, 사이값, 세타 값을 이용하여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힘을 풀이하는 경우는 이후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양을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이때의 넓이는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이제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직 일을 하진 않았지만 물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물체는 그 에너지 크기만큼 일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다른 물체에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친구가 복도에서 뛰다가 B라는 친구를 부딪히면 B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즉, 운동하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 양은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E는 MC 제곱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 거기서 직접 읽어보기로 하고, 우선은 이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망치가 나타나서 이 물체를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물체는 속도가 변할 것입니다. 물체의 속력이 v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망치는 물체에게 힘 F만큼 가하고 또 이 힘 F를 가하면서 S만큼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망치는 물체에 일을 한 것입니다. 망치의 힘은 물체에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만약 망치가 가하는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 공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중에 세 번째,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공식이 나올 때 나중에 이 식은 물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식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의 양을 구해보죠.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고, 힘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과 같죠. 그래서 조금 고쳐주면 이 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이 식을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일운동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즉,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변하게 됩니다.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일 운동에너지 정리는 잠시 접어두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봅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기준면으로부터 상대적인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만약 질량 m인 물체가 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h만큼의 높이에 있다면 그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기준면을 내려오게 되면 중력 mg와 이동거리 h만큼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준면이 지면이 아니라 기준면이 2분의 1 h 지점이라면 이 물체, 똑같은 상황의 이 물체는 2분의 1 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할 점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상황을 보죠. 질량 m이라는 물체가 높이 h0에서 떨어집니다. 가만히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때 공은 점점 내려가면서 가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이 상황을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하여 등가속도 운동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일과 운동 에너지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A와 B를 보죠. 물체가 내려오다가 A의 위치에 내려왔다가 점점 B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력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한 일의 양을 구하면 중력의 크기는 mg로 동일할 것이고 이렇게 h1에서 h2로 바뀌는 만큼 일을 해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1 운동에너지를 배웠고 1 운동에너지를 봤을 때 운동에너지 변한 이만큼의 일의 양은 운동에너지를 변하게 해줍니다. 운동에너지는 V2의 제곱, V1의 제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진 운동에너지, 이때 가지는 운동에너지의 만큼 변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A 위치에 있는 점은 좌변에, B 위치에 있는 항들은 우변으로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A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A 위치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B 위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 위치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습니다. 즉, 이 두 에너지의 합은 A 위치든 B 위치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로 부를 것이고 이 합은 언제나 보존, 같아집니다. 보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까지는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일과 일의 양,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많은 내용을 배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